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기구하고도 처절했던 삶,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 비로소 찾아낸 통쾌한 복수에 대한 깊은 고찰입니다. 제 인생은 단 한마디로 처참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노예였고 그 굴레는 저의 모든 존재를 옥죄었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 이제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마른 몸뚱이에 불과합니다. 깊게 패인 주름들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새겨진 상처들이며, 초점 없는 눈빛은 지난 세월 동안 겪어온 절망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운 이 몸으로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차마 믿기지 않는 잔혹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숨김없이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6살 어린 이제 막 환갑을 넘긴 60대 여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인자해 보이는 아주머니 같겠지만 그녀는 평생 저를 노예 취급하며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짓밟았습니다. 결혼 초기 그녀는 본심을 교묘하게 숨기고 저에게 더없이 잘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완벽한 가장의 아내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자마자 그녀의 잔인한 본색이 마치 봉인 해제된 악마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교묘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저를 철저한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제 인생은 바로 그 순간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내의 절대적인 권력은 집안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손아귀 안에서 저는 그저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두 딸 역시 엄마의 잔혹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아빠인 저를 노예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의 냉정한 눈치를 살피며 서슴없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딸들의 모습은 제 찢어진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더씹히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떼약볕 아래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물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의 고된 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이 끝나면 이번에는 집안일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길어 나르고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식사를 준비하는 일까지, 이 모든 육체적 고통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의 하루 식사는 단 한 끼, 그것도 겨우 얻어먹는 수준이었으며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 잠자리는 따뜻한 이불 한 채 없는 차갑고 습한 구석진 방바닥이었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은 또 다른 폭언과 학대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철저하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한때 누구보다 건장하고 패기 넘쳤던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난 후 제 삶의 모든 희망과 행복은 송두리째 짓밟혔습니다. 그녀의 악랄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교활하고 잔인하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평하거나 그녀의 맘에 들지 않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하면 그녀는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저는 그녀의 개인적인 소유물이었고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편에 서서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빠로서의 최소한의 권위마저 이미 오래전에 땅에 떨어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정도로 쇠약해진 어느 날, 저는 저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의 유일한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저에게 또 한 번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거동조차 힘들어지자 아내는 딸들과 잔인하게 짜고 저를 인적 없는 깊은 산속에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차갑고 낯선 차에 실려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고 으스스한 산속이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저를 차에서 무자비하게 끌어내려 차가운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매정하게 차를 돌려 빠른 속도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산속의 밤 공기가 저의 앙상한 몸을 사정없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저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섬뜩한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차가운 바닥을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며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대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극심한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억울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그들에게 반드시 복수해야만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렬한 의지가 저의 죽어가는 육신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저는 기적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밥을 배불리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 그리고 언제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잠자리는 저에게 천국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난 세월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학대 그리고 저를 잔인하게 버린 그들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철저하고 통쾌하며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복수를 말입니다. 복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직원분들의 도움과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들의 지난 수십 년간의 만행을 낱낱이 증명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재산 착취와 지속적인 학대, 그리고 잔인한 유기죄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저를 가로막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모든 불법적으로 가로챘던 재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저에게로 돌아왔고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통쾌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이 후련하고 시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저는 이제 평화롭고 안락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깨끗하고 포근한 잠자리에서 깊은 잠을 잡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이제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대받는 이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빼앗긴 삶의 존엄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